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9월달과 10월달 미국 주식에 있어서 세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3분기 대박 실적 예상이 되는데요. 수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생산이 정말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지금 여기 LA 시간은요,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 점심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미국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시리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추석이 되면 한국의 누런 그런 들판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자, 튀김도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지금 만들어 드실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연휴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것들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요,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돌아오는 주죠. 9월 21일, 22일 양일간 FOMC 미팅, 즉 연준의 그 전체 미팅이 있거든요. 자,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일, 22일이면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목요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미국 시간으로 지금 21일, 22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인데요. 이날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타임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타임라인에서 얘기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FOMC 미팅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테이퍼링 소식이 나오면요, 테이퍼링 한다라는 발표가 나면 주식시장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테이퍼링 한다는 소식이 딱 이제 게시가 되면 당연히 시장이 조금 움찔하게 되고 움직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자신들의 그 자산 분배를요, 해지를 다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테이퍼링 소식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산 투자를 다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고 하면은 10% 내외지 막 크게 20% 30%씩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으나 큰 10% 내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이퍼링의 타임라인을 알 필요가 있고, 테이퍼링 자체는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하고 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월가에서의 그 컨센서스 자체가 2023년 혹은 202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하려면 아직도 2, 3년 이상 남았고요. 그것도 이제 가파르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5년, 6년 이상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달, 10월달 미국 주식의 위험 요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요소는요, government shutdown입니다. 자, 정부가 폐쇄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모두가 다 문을 닫는 비상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 미국의 회기연도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그 회계연도가 매년 10월 1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요, 다음 해에 9월 30일 날 끝이 납니다. 딱 1년이 되는 거죠. 만 1년이.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이 9월 19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자, 그러면 9월 30일까지 대략 한 열흘 정도가 남았죠. 자, 9월 30일까지 열흘 동안에 미국 의회가 회의를 해서 버짓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요, 즉 회계 있죠. 1년 동안 미국이 쓸 돈이 얼마고 또 갚아야 될 돈이 얼마고 등등의 이 모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10일 안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 government shutdown,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나가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 정부 공공기관들 있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이거든요. 미국의 워싱턴 DC인데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꼭 여러분 한 번은 관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분이건 미국에 사시는 분이건 간에요. 정말 저기 워싱턴 DC는요. 꼭 한 번은 가보셔야 되는데 저 지역 자체를 가보게 되면요.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저기 다 몰려 있어요. 뭐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재무부, SEC 모든 기관들이 저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저것을 한번 걸어서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 크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저곳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위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건물들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인데 다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거죠. 왜냐면 일을 하는 순간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 연방 정부가 이 버짓을 다음 정말 해계연도죠. 그러니까 10월 달 되기 전에 9월 30일까지 이들이 합의를 봐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연방정부가 폐쇄되게 되면 위험하게 되죠. 자, 이게 만약에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처럼 또 9월 30일 이전에 막 이 10월달 넘어가기 전에 이 9월달에 어려운 시기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또 10% 내외는 아니겠지만 5% 이런 또 다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때가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주소 담아야겠죠. 9월달, 10월달 미국 주식시장의 위험 요소 세 번째 거는요, 뎁 실링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부채 한도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미국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화당 상원 대표신 미치 맥코넬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자, 왼쪽에 제넷 옐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 된다. 빨리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심각한 디폴트 상황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에 반해서 지금 공화당 쪽을 대표하고 있는 이 미치 맥코넬은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러다가 나라가 더 거덜난다. 자, 이 양쪽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왜냐면 지난 9월 달에 한번 얘기했는데 리젝트를 먹었어요. 공화당 쪽에서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의회가 어찌됐건요, 10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서스펜드 할 거냐, 즉 유예할 것이냐, 즉 멈출 것이냐, 빚을 올릴 수 있는 걸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레이즈 할 거냐, 정말 빚 한도를 올려줘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서스펜드가 아니라 레이즈, 즉 빚 한도를 올려주게 되면요, 자, 어떤 현상이 이제 나타나냐면은 돈이 술술술 돌아가겠죠. 그죠? 이제 미국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빚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현금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별하게 지금 현재 돈을 딴 데 들어가야 될 펀드에 들어갈 것을 현재 유예시켜 버리고 현재 미국 정부가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상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이 공화당에서 그리고 이 합의를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게 되고 만약에 서스펜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소셜 시큐리티 그 연금이 안 나가요. 이건 일종의 사회안전보장 연금 같은 건데 이 돈이 안 나가죠. 뭐 다양한 곳에 빠져나가거든요. 뭐 저소득층에 나가고 또 미국의 뭐 고아원 뭐 그 정부의 이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돈이 다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이 월급이 안 나가요. 그러면 뭐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월급이 안 나간다? 이 군인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는 뭐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더 이상 올리면 정말 거들난다는 입장이고요. 이 민주당 쪽은 아니다. 지금 더 써야 된다. 더 크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이 상황이 지금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에도 계속 그 변동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월 중순까지인데 아마 9월 말 그리고 10월 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세 개 다가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채 한도거든요. 이건 지금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요,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는 지금 현재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1 트릴리언 달러와 3.5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엮어서 이 돈을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서 돈을 마련해서 부양책을 하고 지금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전기차 보조금 그 관련된 돈들이 다 여기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도 연결 다 돼 있고 미국 전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가 그리고 이 판단이 유예될 것이냐 아니면 올려줄 것이냐가 아주 정치적인 니고시에이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합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위험 요소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쫑긋이 세우고요. 그 변화를 주시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뭐 딜레이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때가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3분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9월 말이 되면 이제 3분기가 끝이 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블로거들이 테슬라의 3분기 전체 판매 대수에 대해서 예상치를 다들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게리 블랙이 가장 먼저 수치를 지금 공개했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먼저 중국 수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 얘기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테슬라 반대파들이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9월 달에 중국 내수만 놓고 보면은 내수입니다. 42,800대 정도를 지금 팔아치웠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좀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굉장히 역대급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수출은 이미 fulfilled, 지금 완료가 다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그 대부분의 차가요. 현재 그 로컬로 딜리버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로 다 돌려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속도가요. 매일 1,500대 가량 생산하는 그런 정말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전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면 게리 블랙은요. 64,300대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64,300대라는 것은요. 3분기가 자, 2분기 때가 몇 대였냐면 61,700대였어요. 자, 2분기보다 3,000대 이상 또 많이 나갔죠. 자,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 2분기, 3분기가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잖아요. 이 3분기에도 며칠 동안 문을 여러 회사들이 닫았잖아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3분기가 미친 듯이 지금 이 테슬라가 이 execution을 했죠.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제 64,300대. 그러니까 2분기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뭐가 되냐면요. 현재 테슬라를 공격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이나 비판 세력들이 중국 내수가 줄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침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사실 2분기 때 테슬라의 가격을 올렸잖아요. 모델 3와 모델 Y 각각 3,000, 3,500불씩 올렸단 말이죠. 자, 이 수치가 올린 수치가 마진이 2분기 때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3분기에 이것이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이 수익이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면 마진, 즉 넷인컴, 단기 순이익 자체가 굉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도 역대급이었잖아요. 근데 3분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 즉 좋은 넷인컴이 나오고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면요. 주가는 또 점프를 합니다. 2분기 때 좋은 성적 나오면서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3분기도 좋은 발표를 내잖아요. 좋은 수익을 보여주면 또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10월달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 800대는 충분히 이 고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특별히 매크로적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적인 것들이 그 영향들이 짓누르지만 않는다면요. 테슬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800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요, 100만 대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요. 무려 200month, 즉 20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요, 16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100만 대를 돌파했고요. 자, 그런데 200만 대 있죠. 200만 대를 돌파하는 데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엄청 단축됐죠. 200만 대가 올해 8월 달 정도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8개월밖에 안 걸린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최초의 300만 대 돌파는요. 1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2개월이 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안에 이제 300만 대 돌파가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요. 사진에는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은 테슬라가 첫 번째 100만 대 돌파했을 때 기념 사진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100만 대 돌파 모든 팀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열일했던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축하를 했거든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테슬라가 처음에 100만 대 만드는 생산 지옥이죠. 이게 16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정말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200만 대를 만드는 데 더 가속도가 붙죠. 18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 대를 만드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제 100만 대 돌파하니까 200만 대, 300만 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 판매한 누적 판매 대수의 그 그래프를 만들어낸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 부분은 모델 S와 모델 X예요. 비싼 차들이죠. 럭셔리 카들. 자, 그런데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은 모델 3와 모델 Y가 됩니다. 자, 모델 3와 모델 Y는 워낙 인기종이죠. 대중적이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도가요. 이 생산 속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 천천히 가죠. 정말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 돌파하는데 무려 16년이나 걸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대중적인 칼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 가속도가 붙는 거 보세요. 이 그래프가요. 45도도 아니죠. 거의 막 70도, 80도씩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베를린 공장 그리고 어스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요. 이 생산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위로 치솟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량 생산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이게 결합이 되고 지배력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여러분, 전기차라는 게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직 통합적이라서 테슬라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조립까지 모든 영역, 그죠? AI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요.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정말 버거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정말 공장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야 더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45도 각도가 아니라 비례하는 게 아니라요.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치달아 오르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테슬라 투자에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연말 이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이어서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교수TV였습니다.